딜레마가 이런 식으로 변수가 많고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또 기회와 틈새가 생기거든요. 그럼 5억짜리가 7억 됐을 때 과연 10억까지 금방 갈 거냐 하면 그건 또 물음표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저는 본인의 몸을 갈아 넣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리모델링 단지도 좀 같이 챙겨보면 좋다. 20년 된 애들. 얘네가 신축이에요. 아, 20년 된 게 신축이에요? 목동에선 20년 차 애들이 신축이에요. 목동에서 10억 언저리 전후로 집을 구할 수 있다?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힐스테이트에 우선 들어가요. 네. 학군들 배정 받아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로 이사 오는 거예요. 메이테라님, 저희 2부에서 목동 이제 재건축 아파트 살펴봤는데 너무 비싸서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하시죠. 또 금액도 2, 30억 대고. 네네. 그럼 정말 한 15억이야. 10억대 언저리 양천구에 가성비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제가 그 시시가지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시시가지 살 정도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슬프죠.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돈을 안 갖고 있는데 그럼 포기해야 되냐? 네. 안 되죠. 초양극화 시대에 자산을 지키고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네. 돈이 없으면 저는 본인의 몸을 갈아 넣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영혼을 갈아 넣어야지.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대체제를 찾으면 되거든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걸 찾아보도록 하는 노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목동에 신시가지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그 다음에 보는 게 리모델링이거든요. 네. 근데 리모델링도 보면 한신촌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사실은 중간에 재건축 이제 특별법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재건축이 더 이득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으로 바꾸자라고 해서 한번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리모델링 다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또 우성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한신보다는 2, 3년 빠르게 시작해서 진행을 좀 더 빠르게 가고 있지만 입지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학군을 또 여기 앞단지 목동 앞단지에 학군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학군을 좋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단지로 좀 좋아해요. 네. 근데 이 리모델링 단지들도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 리모델링은 과연 잘 갈 거냐 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좀 물음표가 남는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재건축이 안 돼. 그럼 리모델링으로 좀 눈을 돌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리모델링에서 결과는 볼 수 없다면서 왜 리모델링을 얘기하냐.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바람이 불어주면 가격은 따라가거든요. 시시가지가 이만큼 올랐어. 그럼 그 옆에 있는 단지는 같이 견인돼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도 좀 같이 챙겨보면 좋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장밋빛만 기다렸다가 뭐 하기에는 좀 변수가 워낙 많아서 그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같이 말씀드리고 근데 이것도 보면 제가 10억 언저리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벌써 14억, 17억이에요. 맞아요. 비싸요. 안 맞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노하우가 지금 2번 들어가는 건데 네. 여기 리모델링들이 추진이 되면서 최근에 또 신문에서 뉴스에서 엄청 들썩들썩하면서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거죠. 근데 여기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건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럼 기존에 리모델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매물을 내놨다는 건데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를 생각해야 되죠. 아.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신시가지 들어갔을까요?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딱 보면 15억에 팔아도 20억 막 23억 들어가기가 어렵죠. 네.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은 리모델링이 추진해서 가격이 올랐어. 수익을 봤어. 그러면 요 밑으로 내려와요. 왜냐면 가성비가 더 좋으면서 리모델링의 수익을 봤으니까 학군을 또 애들 전학을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네. 학군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향후 또 괜찮은 수익을 볼 만한 데를 눈을 돌리게 되니까 한 번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준시축 단지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 사실 목동은 다 연식을 보면 1980년대예요. 40년 됐어요. 오래됐죠. 맞아요. 리모델링 단지들도 연식이 오래돼서 30년 차예요. 여기에서 신축은 뭐 신정동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목동을 벗어나기 싫어요. 음. 그럼 여기 안에서의 신축은 이런 애들이거든요. 20년 된 애들. 얘네가 신축이에요. 20년 된 게 신축이에요? 목동에선 20년 차 애들이 신축이에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잖아요. 맞아요. 1980년대랑 비교하면 2000년이 완전 신축이죠. 그렇죠. 주차장도 지하 있을 거고. 네, 가성비 나오는 거죠. 엘리베이터 연결돼 있고.
그리고 여기 대원 칸타빌 같은 경우는 역도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7단지 옆에 있고 여기 학군들 같이 이용해요. 네. 그러니까 학군도 가성비 있게 이용하면서 역도 가깝고 인프라도 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연식도 젊고 다만 소규모 단지고 좀 언덕에 있다. 라는 단점이 있죠. 근데 목동은 이 준식촌 단지들 뿐만 아니라 뒤에 이렇게 빌라들이 많거든요. 네. 이 학군을 이용하고 싶어서 가성비를 따져서 이 빌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 빌라는 전세에는 잘 나오는데 매매가는 딱히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사실 빌라를 시세 차이를 보겠다라고 들어가는 건 좀 권유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준신축까지는 괜찮다. 여기 대원 칸타빌이랑 뭐 여기 보시죠. 대원 칸타빌 2차, 2단지, 3단지가 있고요. 목동 금호올림이 있고요. 여기가 신동아 파밀리에 뭐 성원 산테빌, 뭐 요 위에 이제 극동, 뭐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거든요. 이런 단지들이 지금 가성비가 나와요. 가격을 보면 어때요? 9억, 9억, 7억 나오죠. 네. 목동에서 10억 언저리 전후로 집을 구할 수 있다?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 목동 신시가지 올랐잖아요. 제가 최근에 임장을 갔거든요. 목동 신시가지 매물도 없어. 가격 너무 비싸졌어. 3억, 5억 올랐잖아요. 네. 늦었다.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주 전부터 여기가 들썩여서 매물이 쫙 금매가 쫙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지들이 저점을 찍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 사람들이 3, 4주점에 가서 그 금매들을 다 사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가격이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들이. 그래서 여기 가성비가 나온다라는 거고 지금 요 위에가 바로 이제 강서구거든요. 염창 뭐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강서구 쪽에 분양을 하는 단지들이 분양가가 14억, 15억이 넘어요. 이제는 그 밑으로는 자재값도 안 나고 인건비도 안 나와서 밑으로는 분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인건비랑 자재값 이게 투명화하지 않아서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거다. 이거 낮출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건설사들이 입찰을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수익이 나면 들어오지. 근데 수익이 안 나오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올라버린 자재가나 인건비는 이제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현실이다.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잖아요. 층간소음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뭘 다 넣어라. 그러니까 자재비나 이런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뭐 아파트 실현 무슨 연대인가 김성동 뭐 대표님이신가? 그 반값 아파트 막 주장하시면서 분양원가 공개하면 정말 이게 막 6, 7억에도 분양할 수 있다. 서울에도 막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분양을 하고 결론을 낸 다음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제는 현실적이지 않다. 지금은 한 14억, 15억이 그냥 현실이다. 서울 강서구에서도. 저기서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반값 아파트 기다리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집값이 계속 날아가고 그게 결론적으로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을 때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거 나오고 나서 움직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왔다고 쳐요. 그럼 여기 갖고 있다가 수익하고 팔고 그쪽으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쪽을 다 가져갈 필요가 있지. 굳이 그 한 개만 기다리고 표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서구 쪽에서 학군도 목동보다 안 좋고 그런데 기본은 14억, 15억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10억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분양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여기로 들어오지라고 하는 수요. 그리고 리모델링해서 어느 정도 수익화를 보고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수요. 그리고 주공 신시가지 여기 못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라도 좀 들어가 볼까 하는 사람들의 수요. 더욱이 여기 신시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안 묶였어요. 저기는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여기는 갭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긴 전세가 비율도 높아요. 지금 갭 투자하려면 전세가가 얼마나 해요, 여기는? 여기는 5억, 6억. 5, 6억. 예. 지금 딱 현금 7, 8억 들고 집을 미리 좀 사놓을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즌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고 매물이 그때 제가 임장 갔을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있다 했는데 아마 지금 가면 매물이 조금 줄고 가격이 약간 올라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지금 3, 4주 전부터 갑자기 일주일에 막
원래 3년 동안 여기가 거래가 좀 안 돼가지고 여기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의 얼굴들이 좀 퀭해졌었거든요. 네. 최근에 갔더니 너무 얼굴이 광채가 나시는 거예요. 거래가 많이 돼서 일주일에 막 3-4건 5건 막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확 좋아졌다. 근데 여기 소규모 단지고 아무래도 목동 신시가지면 비선호일 텐데 이런 아파트들도 상승장 때 많이 오르는 겁니까? 그쵸. 특히나 투자자들이 목동도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전에 대세상승장 때. 네. 그래서 목동에 이제 준식투자진으로 여기도 갭 투자가 많이 들어왔었고요. 이전에 목동 여기 옥목역 요 밑에 하단에 보면 여기에 삼익 아파트, 대림 아파트, 이런 신정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들 있죠. 롯데캐슬, 네. 여기 목동 현대 이런 단지들도 갭 투자의 성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2017년도에요. 목동에 정말 최소한의 갭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쥐어짰을 때 3,000갭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었어요. 와. 그 다음에 이제 7,000갭 뭐 이런 식으로 목동 갭 투자의 성지는 여기와 이제 여기인데 지금은 금액이 7억이 들어가네요. 그때는 5천, 7천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이 제일 싸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부동산 공부해볼까 해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하면 사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인 거예요. 이후에 지나면 더 올라가고 더 안타까운 건 대세상장 이때는 막 3,000갭, 5,000, 7,000갭으로 목동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지금은 양극화가 심해서 특히 전세가율도 많이 낮아져서요. 네. 이제 소액 투자는 너무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사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실제 거주할 만큼의 돈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세를 끼고 사면 내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 더 적은 돈으로 우선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실거주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을 안 해줘.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간 주거사다리가 끊기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해요. 근데 그래서 못 샀어. 그럼 집값이 또 너무 올라버리면 이제는 나는 거기에 거주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내가 당장 입주는 못하지만 우선 집을 사놓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걸 대출 금액을 갚아서 이제 실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실거주를 하고 싶다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건 전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단지는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준식주 단지들은. 그럼 이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집값이 올라야지 네. 내가 대출이자도 낼 때 웃는 얼굴로 낼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너무 힘겨울 때 시세의 상승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잖아요. 내가 힘들게 일했는데 대출이자 내고 있는데 다음에 일어났더니 1억이 올랐어. 시세만 봐도 배부르잖아요. 그런 걸 느껴야지. 그럴 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단지들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요. 네. 조합 설립했는데 지금 막 가격이 날아가고 거래가 되고 신고가를 찍어주잖아요. 결국에는 여기 있는 목동 신시가들도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재건축은 되게 될 거예요. 지금 40년 막 이렇게 됐는데 완전 문제도 결국에는 여의도에서도 나오고 있잖아. 50년, 60년 됐을 때 쓰러지면 이거 난리 난다. 이렇게 되면 여기도 분명히 그런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주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주 수요가 나올 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결국엔 옆으로 나오게 돼요. 수혜 단지들은 다 여기 있는 단지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단지가 많이 오르면 여기 단지의 가격이 견인될 수밖에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 단지 올라가면 가격도 견인되고 이주하게 되면 정말 여기는 급물살을 탈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급물살 탈 때 들어가야지 못 들어가요. 가격이 너무 비싸지거든요. 그나마 10억 원저리로 지금 노려볼 수 있으니까 여기도 고려하는 거지. 네. 더 오르면 가성비 안 나오고 그 물 탔을 때는 못 들어가요. 매물도 없고. 그래서 미리미리 좀 눈여겨보자. 그래서 지금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지금 막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급하게 내놓는 매물들이 한두 개씩 톡톡 튀어나오는 이쪽 구역. 그리고 사실 여기도 갭 투자의 성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분위기 지금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작으면 물이 들어올 때 좀 시간이 걸리고 네. 하거든요. 지금 이제 신시가지 많이 올라가지고 에너지가 좀 있으니까 여기까지 간 상황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아직 물이 막 가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에너지가.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넘어가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요쪽으로 넘어오겠죠. 이게 구역마다 에너지가 퍼졌을 때 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보실 때 그 구역들을 나누고 생활권을 나누어 보는 게 그래야지 이 가격의 움직임, 수요의 차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하실 때 좀 가성비 있는 단지들 이렇게 좀 찾아다니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메디테라님 지금 말씀 잘 들어서 저쪽이 가성비 있는 건 알겠는데 요즘 또 신정내거리역 주변에 신정 뉴타운도 있고 또 이쪽에 아파트 그래도 새 아파트들이 좀 있잖아요. 네, 아델리체. 아델리츠도 있고 가격도 비싸고 이쪽은 좀 어떠냐 네네네. 이런 분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목동 이제 앞단지 위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뒷단지 말씀을 드리자면 뒷단지에서도 지금 학군이 여기서도 나름 선호하는 학군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목동 뒷단지에 들어가서 이제 선호하는 학군을 가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부류예요. 목동 학군 이용하고 싶어. 면학 분위기 너무 좋아. 네. 근데 가면 우리 애는 가서 바닥을 깔아줄 것 같아. 이제 내신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막 대학교 가야 되니까 내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데 목동 저기 앞단지 가면 내신을 받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좀 면학 분위기 좋으면서 내신을 딸 수 있는 학군을 찾고 있어 하면 이제 뒷단지에 있는 학군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적인 부분 아니더라도 이런 학군을 찾아서 오시는 수요가 꽤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신정 내거리역을 중심으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단지들은 그쪽 학군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 신정 내거리역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단지들은 이쪽 학군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목동 힐스테이트 있죠. 네. 여기 단지가 10년 차예요. 네. 그리고 여기 목동 아델리체가 5년 차거든요. 네. 여기가 더 신축이고 레미안이잖아요. 여기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33평인데 여기가 2억 더 비싸요. 힐스테이트가. 여기는 여기 신정동 뒷단지 목동 학군을 이용할 수 있고 아델리체는 그걸 이용하지 못해요. 아 그런 학군 차이가 있군요. 예, 그 학군 차이 때문에 지금 데칼코마니처럼 마주보고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더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싼 거죠.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 근데 여기서 꼼수가 나와요. 학군지마다 이런 꼼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힐스테이트에 우선 들어가요. 네. 학군을 배정받아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로 이사 오는 거예요. 이런 수요가 또 많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학군도 이용하고 싶고, 근데 가격을 대출받아가지고 1억 더 대출받는다는 게 사실 1억이면 월 그래도 몇십만 원 내야 되거든요. 원리금 균등 상환까지 해가지고 하면 이제 생활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맞아요. 담원 1, 20만 원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애들 학군 좋은 거 보내면서 역도 가깝게 이용하고 더 신축에 살면서 대출 이자도 아낄 수 있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수요도 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여기 아델리치에서 이쪽 뒤쪽으로 사실 목세나라고 요새 네. 신정동 쪽으로 이쪽으로 거래가 많이 됐어요. 네. 여기는 신월동이죠. 이제 네. 신정을 넘어서 이제 신월동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11억대예요. 가성비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여기는 목동 학원가는 이용할 수 있어요. 차가 여기까지 와요. 네. 근데 학군은 이용할 수 없죠. 아 학교는 다른 데 배정만.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목동에서 이제 가성비를 따져서 가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대단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많이 가시는데 여기도 좀 많이 올라서 최근에는 좀 소강 상태돼서 가격이 좀 또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네. 가고 있다. 그 삼촌 세대 또 6년 차고 네네네. 그래서 대단지고 좋네요. 네네. 그래서 이쪽에 가성비를 따져서 가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여기서 생활권이 좀 나눠진다. 아델리체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용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생활권이 같이 묶여서 같이 수요층이 여기 생활권을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델리치에서 여기서 끊겨서 여기 이제 두산위브라던가 롯데캐슬이라던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가 이제 생활권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수요층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도 달라지고 특징도 너무 달라요. 메디테라님 아까 이야기해주신 저 위에 신시가지 옆에 그런 칸타빌 같은 작은 단지지만 바로 옆에 맞닿아 있는 지금 네네. 가성비 좋다고 지금 추천하신 지역이에요. 여기랑 가격도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죠. 다른가요? 입지가 다르잖아요. 그럼 지금 선택한다면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당연히 그쪽을 추천하니까 제가 그쪽을 말씀드렸겠죠? 같은 가격이면 저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죠. 왜냐면 학군도 퀄리티가 다르고 네. 학원가도 사실은요. 학원도 이제 목동 앞단지 학원가랑 뒷단지 학원가랑 또 차이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목동 앞단지.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백화점이라던가 역이라던가 게다가 여기 스포츠센터 복합 스포츠센터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목동 종합운동장 이쪽에 있어요. 네. 사실 이전에 마스터 플랜이라서 이쪽 전체를 막 크게 하려고 마이스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지금은 이제 그냥 복합 스포츠센터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 주변으로 인프라라던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입지를 괜히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전혀 다른 입지다. 여기 또 신월동이잖아요. 맞아요. 목동, 신정동, 신월동 음. 평당가가 많이 다르고요. 지금은 초양극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조금 말씀을 좀 덜 드리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이랑 기존의 광역시나 다른 시도랑 비교하면 이 갭이 이 정도 차이 났었단 말이에요. 2010년도 대세상장 오기 전까지는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갭이 2배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목동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이냐 신정동이냐 신월동이냐에 따라서 네. 이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월동이 같은 가격이면 차라리 목동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초양극화, 절대인구 감소 이 이슈를 따라서 같은 가격이면 무조건 핵심 지역 더 좋은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갭이 더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네. 씁쓸합니다. 메리타라님 이거 목동 근처에서 지금 2부 3부에서 가성비 아파트 얘기해 주셔서 되게 좋긴 한데 네네. 비싸다. 아 당연히 비싸죠. 10억 15억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현실적으로 9억 이하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지금 생각보다 수도권에 가성비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아 근데 수도권이라고 해도 사실 가성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너무 음. 죄송스러운데 수도권 안에서도 정말 막 5억 전후로 내려가면 이전에 5억, 6억 하던 게 이제 8, 9억으로 올라온 상황이라서 검단신 도시가 그렇더라고요. 검단 신도시도 이제 3억인 아파트가 네. 5억으로 올라와 있고 맞아요. 5억인 단지가 7, 8억으로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가성비 있는 단지로 추천할 때 기본적으로 앞으로 가치 상승이 있을 것 같냐는 기본을 깔고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5억짜리가 7억 됐을 때 과연 10억까지 금방 갈 거냐 하면 그건 또 물음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많이 내려갔을 때 과연 가치가 있으면서 가성비를 따질 수 있겠냐 하면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저도 이제 앞에 나와요. 또 영상이 박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너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많이 얘기하면 할 오른다네. 말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릴 때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하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경기권한테도 사실 가성비 있는 단지나 뭐 지역을 추천드리지만 가격이 막 그렇게 싸다라고 하기는 또 어려워서 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싶다. 네. 그래서 경기도권 안에서 좀 가성비 있는 단지를 찾아보면 경기도는 27년까지는 좀 입주 물량이 있고 공급 물량이 과잉한 지역에서 찾는 게 맞다. 지금 공급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시즌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걸 떠나서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로 이제 지난 시간에 광명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의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왕 같은 경우는 사실 의왕이라는 지역을 알고 계신가요? 의왕은 들어는 봤는데 네. 사실 관심도도 좀 멀어졌어요. 왜냐면 여기 근처에 뭐 인도건 있잖아요. 네네. 의왕까지 잘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관심도가. 네, 맞아요. 또 사람들이 의왕시는 좀 되게 입지적으로 바로 뭐 송파나 뭐 양천구 이러면 바로 떠오르는데 의왕 이러면 어디지? 의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역명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나마 지역명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의왕도 의왕 나름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의왕시고요. 네. 여기에 속해 있는 지역은 이제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랑 네. 과천 이 지역이랑 생활권을 같이 해요. 아. 딱 이렇게 모여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역은 의왕시랑은 다른 지역인 거예요. 그쵸. 저 화성시에서도 동탄만 동쪽 끝에 툭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용인에 이제 호재가 있으면 동탄이 다 흡수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근데 화성 저 서쪽은 전혀 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다른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 분석을 할 때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가는데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생활권이나 수요의 흐름, 가격의 흐름으로 보면 이제 거기에 수요의 생활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의왕시에 여기에는 내손이랑 포일동이 있는데 여기는 의왕시가 아니고 안양과 과천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으로 봐야지 가치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최근에 또 여기 인덕연 자이 SK뷰가 5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네. 입주장 하면
가격이 흔들린다. 맞아요. 공식이잖아요. 네. 안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과천의 8구 단지가 재건축 진행 중인데 네. 6월까지 이주를 해요. 아, 이주 수요가 많구나. 네네. 게다가 이주할 때 이주비를 주잖아. 이주비 대출을 해주잖아요. 대출을 8, 9억 해줬어요. 비싸잖아요. 그리고 여기 과천 사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생활권을 멀리 가고 싶어 하지 그쵸, 않아. 근처에서 살고 싶죠. 네. 공사는. 그리고 거기 지금 재건축 할 정도면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겠어요.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살고 싶죠. 생활권 멀리 벗어나고 싶지 않아. 신축 살고 싶어. 이주비 대책 8, 9억 받았어. 딱 맞는 가격으로 인도관 자이 SKB가 입주를 해. 아, 삼박자가 고루 맞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건자의 SK뷰가 지금 2,600세대 이상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가고 이 인덕원역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네. 이 주변 단지들이 거의 15년 차 이상인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신축이 들어온다 그러면 수요가 있어요. 네. 나 신축 가고 싶어. 그러니까 가격을 짱짱하게 가고 있어요. 게다가 이 인덕원 자이 SK뷰를 보시는 분들은 저기 위에 여기가 평촌신도시잖아요. 근데 평촌신도시 아니고 여기 비산동 쪽으로 입주가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됐었는데 여기 평촌 엘프라우드라는 단지가 있거든요. 네. 이제 2년차 됐어요. 아유, 새 아파트거든요. 네, 새 아파트예요. 여기 단지가 흔들림 없이 또 가고 있어요. 근데 요 밑에 지금 분양이 여기 2개가 또 있어가지고 이제 이후에 분양이 되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여기 엘프라우드가 가격이 좀 잘 가고 있고 여기 신축이 잘 가고 있으니까 여기 가격만큼 본인도 가야 돼라고 여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입지가 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비산동의 입지는 뭐냐면 판교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가거든요. 30분이면 가요.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광명이 있어서 네. 광명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 2호선을 타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네. 거기 수요의 만큼 여기도 과천이나 안양 이용하는 사람들 여기 많으니까 따라갈 수 있어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24평에 8억의 실거래가가 나오지만 호가는 거의 9억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억 전후로 지금 가격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를 가성비 있다고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평촌신도시 하면 학군이잖아요. 사실 그 핵심 가치로 인해서 학원과 주변에 학군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가까이에 있냐의 시세가 재편성되면서 이렇게 쫙 퍼지거든요. 그래서 평촌신도시는 학군에 대한 가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인덕원 여기 개발이 되고 여기 월곡판교선이 지나가고 하면서 이 평촌신도시가 평남 지역과 평북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평북 지역이 새로운 가치로 교통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월곡판교선 지나가죠. 여기 밑으로 이제 동탄 인덕원선 지나가죠. GTX 들어오죠. 기존에 있었던 노선 사용하죠. 그리고 요 위로 이제 월곡판교가 지나가면 위로는 월곡판교, 밑에서는 2호선 이러면 위아래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 호재가 있어서 여기가 새롭게 떠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먼저 움직인 건 얼죽신 트렌드가 있어서 여기에 비산동과 요 밑으로 평촌 어바인버스트 단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기억이 나요. 평촌 어바인버스트 가격이 먼저 움직이면서 이제 신축을 리드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학군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게 평촌 신도시가 학군의 도시인데 얘네들보다 오히려 신축들이 더 먼저 움직이고 더 거래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선호도가 많이 높아져서 이전에는 평촌 신도시 생각하면 무조건 학군 지역이지. 근데 지금은 좀 고민해요. 신축 갈까 학군 갈까. 그래서 신축이 대세라서 이런 분위기가 여기 인덕원 자이 SK뷰 아파트까지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입주장에도 가격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입주장이 있어서 가격을 좀 하방한 면이 있는 건 있어요. 2,000세대가 갑자기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입주장이 끝나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더 올라가려나요? 그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후에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여기 뭐 청계, 뭐 힐스테이트 이런 단지들이 있지만 인덕원 퍼스비엘 여기 2026년 6월만 있지 여기는 공공이라던가 임대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민간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생각은 퍼스비엘이랑 자이 SK뷰밖에 없으니까 이제 공급 끝나면 가격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인덕원 이제 쿼터블 역세권 뭐 이런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짱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천의 이제 생활권과 인덕원 그리고 안양의 생활권 너무 입지가 좋은 거죠.
의왕시지만 사실상 평촌 인덕원 생활권이다. 네네. 인덕원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 과천과 이제 안양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입지인 거죠. 아, 그럼 지금 의왕에서 그럼 여기서 지금 테라님이 보시기엔 이 아파트 좋다 하는 단지는 지금 단지 명이 어떤 건가요? 너무 깊게 들어오시는데?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내가 평촌에서 보고 있다. 네. 아까 제가 이전 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덕원 자이 SK뷰가 네. 지금 24평이 9억대 지금 8, 9억대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절대 가격을 넣어요. 네. 단지 리스트를 뽑아요. 네. 거기 중에 가장 입지가 좋은데. 그리고 여기서는 신축을 가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내가 조금 그러니까 5년 미만으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갈 수 있어. 네. 라고 하면 신축을 가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내가 그 이상 갈 것 같다. 신축은 제한된 가치잖아요. 5년이 지나면 신축의 가치는 없어져요. 네. 근데 입지의 가치는 계속 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평촌도 사실 선도지구랑 이런 게 있잖아요.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거라서 좀 길게 볼 것 같다. 신축은 이미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좀 부담스럽다. 그거보다 좀 낮은 가격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학군 지역에 덜 움직인 단지로 들어가는 게 맞죠. 평촌의 메인 입지는 여기예요. 평촌의 요 전통적인 학군지 그리고 이제 구축 아파트들 이제 막 네네. 40년 된 것들 네네네.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약간 신축에 밀리는 느낌인데 네네. 이런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겁니까? 그쵸. 그래도 여기 가격이 속도가 좀 느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몇 년이 지나서 봤을 때는 여기도 올랐네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가 제가 이렇게 구역을 나눠줬잖아요. 네. 여기 생활권마다 수요의 특징이 다 다르고요. 움직이는 속도, 네. 가격의 움직임, 변동성이 달라요. 여기는 엄청 안정적이에요. 가격이 잘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는 건 천천히 올라가요. 근데 여기 인덕원 생활권이라고 하는 여기 세모 박스 있잖아요. 네. 여기는 출렁출렁출렁해요. 쫙 올라갔다 쫙 빠졌다가 쫙 올라갔다 쫙 빠졌다. 그래서 내가 변동폭이 있어서 기회를 좀 노린다 하면 여기 구역이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이게 엘센트로 아파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엘센트로가 대표적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인덕원 대우라던가 사모 여기 있는 이런 단지들이 다 그랬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같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안양 생활권이라고 움직이지만 학군 지역이면 다 안정성이 있어. 이게 아니고 구역별마다 변동성이 큰 구역, 아닌 구역. 상대적으로 새로운 교통 편의성의 가치를 가져간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지역. 그래서 사실 여기가 제일 비싸고 여기는 가격 차이가 좀 났었거든요. 근데 요새 최근에는 여기 교통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가격이 좀 갭이 줄어들었어요. 가격 차이가. 예전에 비해서. 네. 그리고 요번에 여기에 평촌 어바인이 여기 있잖아요. 네. 신축들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입지를 쳐주지 않거든요. 아이, 막 이래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학원과 버스가 오니까 나는 신축에 살면서 학원과 이용해서 이렇게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구역마다 수요가 좀 갈리고 좋아하는 선호도가 많이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메디테라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꿀 정보, 그 다음에 좋은 지역들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이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서 변수가 막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요. 너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좀 리스크를 좀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원래 경제가 지금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받쳐주면서 부동산이 가면 막 에너지가 크고 갈 수가 있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일부만 간다 그러면 그쪽 애들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관심 지역과 단지가 어딘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에 또 딜레마가 이런 식으로 변수가 많고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또 기회와 틈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기회로 여러분들이 자산 지키시고 이제 키워나가시는 시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디테라님 또 다음 달에 모시고 또 네네.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흐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